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최대 기업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6만 명이 뭉쳤습니다. 93.1%,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파업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매출 334조 원, 영업이익 44조 원, 겉으로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는 삼성전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지금 이슈에서 삼성전자 총파업의 진짜 이유,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 성과급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리고 파업이 실제로 터지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를 포함해 3개 노조입니다. 제적조합원 89,874명 중 66,019명이 참여했고 그중 61,45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률 93.1%, 투표율 73.5%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결과로 노조는 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4월 23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일어나면 1969년 창사 이래단 두 번째 파업이 됩니다. 2024년 7월에 처음 파업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다시 파업 국면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334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44조 원에 달하는데 직원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초과이익성과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OPI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목표치를 초과해서 이익을 내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보너스인데 문제는 이 보너스에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노조는 바로 이 상한선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회사가 더 벌면 직원들도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사측은 왜 이걸 거부하는 걸까요? 주주총회 직후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주주들에게 다시는 작년 같은 반성과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이 제안한 것은 초과 성과에 대한 특별 포상 구조였는데 노조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결국 3개월간의 협상 끝에 교섭은 최종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와의 처우 격차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SK하이닉스를 바라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번 파업의 실질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반도체 열풍을 타고 폭발적인 실적을 기록했고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도 성과급 상한선이 묶여 있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 성과급 소식이 삼성전자 노조의 불을 당긴 셈입니다.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3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어떻게 성과급을 계산하는지 직원들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둘째, 성과급 상한선 폐지입니다. 회사가 더 많이 벌면 직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셋째, 임금 인상률 7%입니다. 처음에는 7%를 요구하다가 협상 과정에서 5%로 낮추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7%를 요구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가전, 모바일을 담당하는 DX 부문입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70에서 80%가 DS 반도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는 사실 반도체 직원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반도체가 잘 팔려야 성과급이 많이 나오는데 가전이나 모바일 부문 직원들 입장에서는 남의 잔치에 끼어들어 싸우는 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직장인 게시판에는 DS만 보너스 많이 달라는 파업이라는 비판이 올라왔고 DX 부문 직원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손실이 최대 9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조 스스로도 파업 시 손실이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까지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DS 부문입니다. DS 부문은 지난해 4분기 전사 영업이익 20조 원 중 16조 4천억 원을 혼자 책임졌습니다. 전체 이익의 80%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건데 이 부문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할수록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평택과 기흥의 반도체 생산 공장이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파업의 직접적 영향이 당장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약 70% 수준이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생산을 축소하면서 반도체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덜 만들면서 값을 올리는 전략인데 이 상황에서는 파업으로 생산이 조금 더 줄어도 가격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파업이 장기화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타이밍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최고 성능의 HBM사를 양산 출하하며 이른바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영업이익 200조 원이라는 꿈의 목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파업이 터지면 글로벌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핵심 거래처와의 납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환율 불안까지 겹쳐 삼성전자, 경영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과 27일 집중 교섭이 진행됐고 사측이 OPI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섭이 재개됐습니다. 노조도 교섭은 교섭대로, 투쟁은 투쟁대로 두 방향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대규모 집회, 5월 총파업이라는 일정표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5월 파업은 현실이 됩니다. 이 사태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파업 우려와 내부자 거래, 조사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주식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수백 개에 달하는데 파업으로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이 협력사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성과급 체계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지를 묻는 시험대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에 제대로 된 몫을 받고 있는지, 노동자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의 처우 격차는 앞으로 더 많은 대기업에서 비슷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6만여 명이 93.1%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산정 기준 투명화, 그리고 임금 7% 인상입니다. 4월 집회를 거쳐 5월 총파업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손실이 최대 9조에서 10조 원에 달할 수 있고 반도체 공급망과 국내 경제 전반에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5월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 요구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시국에 과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